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허리 운동 및 스트레칭 3가지입니다. 그간 제가 운동에 관련해서는 이 척추 관련된 운동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운동들을 차후에 오늘 후반부에 또 다 정리를 할 것이고, 허리 운동 및 스트레칭 3가지, 이것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자세를 좀 잡는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예전에 제가 이제 바른 자세, 종합 세트라고 해가지고 또 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앉기, 바로 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종의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인데, 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어떻게 바로 앉은 자세를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인 거죠.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면서 순서대로 이제 따라 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슴을 쭉 펴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칭만 해도 이제 가슴하고 허리가 이제 몸통 부분이 좀 펴지죠. 이 상태에서 천장을 보시고요. 위로 나란히를 합니다. 위로 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죠. 그래서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데 엉덩이부터 손끝까지를 위아래로 쭉 늘리는 느낌. 쭉 늘려주고,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머리부터 몸통은 그대로 고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내려서 차렷 자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을 펴세요, 허리를 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약간 과장을 한 거긴 한데, 뒤로 넘어가는 거하고 꼿꼿한 자세를 만드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늘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시고, 그리고 팔만 딱 내려서 이렇게 차렷 자세 딱 하시면 이게 바른 앉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걸 습관적으로 좀 많이 반복을 하시면 이게 똑바로 앉은 자세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납니다. 다들 이제 구부정하게 그런 자세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중립 자세, 그러니까 꼿꼿한 자세는 중립 자세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게 척추의 중립 자세인가에 대한 이 감각이 아직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반복을 하시면 하다 보면 이게 바른 자세구나라는 느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섰을 때도 똑같죠. 똑같은 자세를 반복을 해서 바로 선 자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진료를 보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진료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제 진료를 보는 건데, 환자분이 이제 진료를 끝내고 나가시고, 그 다음 분이 들어올 때 잠깐 하는 겁니다. 잠깐. 이걸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하루 종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상체를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바로 앉은 자세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가지라고 했잖아요. 2가지는 운동인데, 지금 이 일하는 도중에, 책상에 앉아 있는 도중에 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기르는 운동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들을 어떻게 잠깐씩 풀어줄 수 있는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딩 킥백인데 멀리 가실 것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시면 됩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많이도 필요 없고 한쪽 다리당 2개 내지 3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오른 다리 한번, 왼 다리 한번 뒤로 쭉쭉 뻗어주는 거죠. 그래서 2개 내지 3개를 딱 해주면 상체가 쭉 똑바른 자세로 쫙 펴지고
아래 허리죠. 엉덩이 바로 윗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렇게 가볍게 힘이 들어가시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앉아 있을 때도 그 엉덩이 바로 윗부분, 허리 아랫부분이죠. 거기에 살짝 긴장감이 유지된 상태로 약간 힘을 주고 있는 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비법이죠. 그래서 이 스탠딩 킥백을 하시면 스탠딩 킥백을 하고 그 허리에 힘이 살짝 들어간 느낌 그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스탠딩 킥백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뭐 횡단보도에 잠깐 서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잠깐 기다리면서 서 있을 때 그때 많은 개수를 할 필요도 없다. 한 두세 개, 뭐 조금 오래 기다려서 뭐 5개, 10개 정도 그렇게만 잠깐 해주시면 허리 아랫부분에 살짝 힘이 들어가면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 자세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도 잠깐 일어나서 요거를 몇 개, 요 스탠딩 킥백을 두세 개, 세네 개, 그 정도만 해주시면 의자에서 잠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트레칭이 살짝 되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바로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런지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런지 뭐 다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의자에서 잠깐 일어나서 책상을 살짝 짚으셔도 되고 의자를 살짝 짚으셔도 됩니다. 뭐 굳이 안 짚으셔도 되고요. 잠깐 이렇게 런지를 2개 내지 3개 정도 양쪽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양측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고 순간 계속 이제 뭐 1시간은 사실 뭐 긴 시간은 아니죠. 근데 뭐 2시간, 3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3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을 방금 앞에 본 바른 자세 잡는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스탠딩 킥백을 하셔도 좋고 이 런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3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데 일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야 되니까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고 런지를 2-3개 잠깐 해주시는 것도 좋고 스탠딩 킥백을 잠깐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책상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바른 자세를 잡고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타이틀에 맞춘 내용은 이 3가지이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요것만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타이틀은 이제 뭐 의자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할 수 있는 운동 스트레칭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서 전반적인 이제 척추의 근력을 강화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죠. 요건 뭐냐면,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와 바르지 않은 자세를 비교한 것인데, 좌측이 전형적인 바르지 않은 자세죠. 우측은 바른 자세인데, 원리는 이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바로 앉은 자세를 만든 후에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노트북을 잠깐 치워볼게요. 오른팔 보이시죠? 제가 지금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습니다. 꼿꼿하게 펴고 앉으면 이 키보드 작업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데 키보드 작업을 할 때 팔의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약간 뜬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뜬 상태거든요. 제가 편안한 자세는 어깨와 팔꿈치와 이 머리의 위치가 편안한 자세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자세가 편안한데 이 모양 그대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면 팔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펴면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의 꼿꼿한 커브를 만든 상태에서 이 책상 높이가 이 팔꿈치 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상도 제 팔 높이보다 지금 약간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들이 있죠. 그런 책상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은 사실 너무너무 좋고요. 그거 말고 그런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누르면 올라오는 책상 위에 얹을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조절이 되는 이런
판 같은 게 이제 그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이 책상의 높이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제 의자를 낮추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의자를 가장 낮은 상태로 낮춰도 높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지 되는 정도로 대부분 다 세팅을 해 놓고 살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책상의 높이가 약간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키보드 작업을 할 때 나의 팔꿈치 높이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모니터의 높이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정도만 되어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약간 더 높은 것을 추천을 합니다. 허리가 꼿꼿이 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높이가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선의 높이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대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꼿꼿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집어넣고 이제 허리를 펴고 계시면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척추와 골반과 이 허벅지 뼈가 이루는 이 각도 때문에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엉덩이를 의자의 한 중간쯤에 걸치고 앉게 되시면, 중간쯤에 걸터 앉는 식으로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빼고 앉게 되시면 무릎이 아래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의 뼈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되죠. 그러면 척추뼈와 허벅지뼈가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약간 둔각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허리에 힘을 덜 주고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기대는 거는 기댄 자세가 되죠. 그래서 허리에 꼿꼿하게 힘을 주고 기대지 않고 앉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이 척추 관련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척추 질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척추 질환은 사실 다들 뭐 디스크, 협착증 이런 병들 많이 아실 겁니다. 디스크, 허리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 세 가지가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전방전위증이라고 하는 뼈가 어긋나는 병이 있습니다. 개들도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개는 원래는 늑대였었죠. 이제 늑대였는데 늑대 중에서 지능이 좀 높고, 그리고 공격성이 좀 다소 낮은 그런 개체들이 사람하고 이제 어울려서 친해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게 세월이 이제 몇십만 년이 흐르면서 그 늑대가 개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근데 현재 정말로 많은 종의 개들이 있잖아요. 그 개들은 자연 진화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 그런 개의 종들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잡종 교배라고 하죠. 서로 다른 종들을 교배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종이 개이기 때문에 개는 자연 진화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척추 동물들 중에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이제 종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디스크라는 병이 생기는 이유는, 척추는 원래 처음에 이제 이 척추라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바닷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육지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네발 동물이 되고, 그리고 점점 진화를 해서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는 종들이 생기고, 그 진화의 끝에 있는 종이 사람이죠. 물론 사람 말고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처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의자에 앉아 있든지 서서 생활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화 과정에서 사람은 꼿꼿하게 서서 생활하는,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서 생활하는 이제 형태를 가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이
이 우측 사진 보시면 이게 사람의 척추고 좌측이 이제 개의 척추인데 네발 동물의 척추죠. 사람의 뼈는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들어있는데 네 발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연골판이 수직으로 하중을 받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사람은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수직으로 힘을 받는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척추 질환, 특히나 허리 디스크 협착증들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연골판에 수직 하중이 걸리게 되면서 병이 발생을 한다. 척추 질환은 대부분의 병들은 연골판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골판이 노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로 밀고 나가면 허리 디스크가 되고 그리고 이 내려앉는 과정에서 뒤쪽에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협착증. 그리고 내려앉는 과정에서 뼈가 어긋나게 되면 그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척추를 보호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코어 운동은 이제 허리 근력, 그리고 엉덩이 근력, 그리고 허벅지, 복근, 그리고 등 정도를 우리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척추를 잡아주는 것은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이제 브릿지 운동이 있고,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운동은 보시는 것처럼 이 무게를 들게 됐을 때 그 하중이 고스란히 허리의 연골판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그대로 걸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직 하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좌측은 이제 데드리프트인데 데드리프트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되죠. 그리고 스쿼트도 허리가 앞으로 약간 굽은 상태가 됩니다. 수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앞으로 약간 굽히게 되면 위에 뼈가 아래쪽 뼈보다 앞으로 빠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운동, 이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에서 우리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근육은 아래 허리 근력과 그리고 ong덩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근력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운동으로 그 근력을 강화시키지 말고 다른 운동으로 그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브릿지 운동이죠. 브릿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허리 근력 그리고 엉덩이 근력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냥 하시게 되면 사실 강도가 좀 약하죠. 이제 물론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 운동을 가볍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도 병이 없으신 분들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운동을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이 점점 좀 익숙해지고 이 한 가지 운동을 가지고 허리와 엉덩이 근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운동의 강도가 다소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을 얹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벨을 얹고 하는 브릿지를 바벨 브릿지 또는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대충 무게는 이제 원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대충 데드리프트 할 때의 무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데드리프트를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하신 분이어서 많이 드시는 분들 뭐 140kg, 150kg 이렇게 드시거든요. 근데 데드리프트를 내가 원래 100kg를 든다. 뭐 여기다 100kg를 얹고 하셔도 되는데 안 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기 위해서 용을 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용을 써도 그 용을 쓸 때 이 100kg의 무게가 허리의 연골판을 수직으로 누르는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척추가 누워 있으니까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그 위에 얹으면 당연히 연골판이 위아래로 힘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 이 브릿지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도 누워 있는 상태이고 그 위에 100kg를 얹어도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골판이 수직으로 하중을 받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운동을 무게를 올려가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운동은 레그 킥백입니다. 레그 킥백은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운 상태에서 운동을 누운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와 엉덩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브릿지 운동과 마찬가지로 누워서 척추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연골판에 수직 하중이 걸리지가 않죠. 이것도 강도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밴드를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저는 밴드보다는 저는 제가 평소 때 운동을 할 때 저는 모래주머니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모래주머니가 제가 이 운동을 평소 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모래주머니가 좀 무게를 많이 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모래주머니를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5kg입니다. 5kg. 그러니까 한쪽 당 5kg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5kg, 왼쪽에 5kg 이렇게 착용하실 수 있는데 5kg짜리 두 개를 이제 5kg짜리씩 착용을 해도 강도가 좀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9kg를 착용하고 하거든요. 한쪽 다리에 9kg씩 착용을 하고 이 레그 킥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kg짜리와 4kg짜리 이렇게 9kg를 착용을 하고 이제 뭐 20개씩 보통 3세트를 하거든요. 근데 무게를 그러니까 5kg짜리를 여러 개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kg 밑으로는 이제 뭐 1kg 단위로 그리고 아주 저중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500g 단위로 이제 무게가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뭐 브랜드들이 있고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시고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스탠딩 킥백은 이제 앉아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잠깐 몇 개씩 하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탠딩 킥백도 마찬가지로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탠딩 킥백을 할 때는 척추가 누워있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하중을 위에다 얹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는 둘 다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든지 스쿼트는 무게를 어깨에 올려놓죠.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는 양팔로 무게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체에다가 무게를 얹어 놓은 거랑 같은 효과죠. 그래서 무게가 척추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받는데 스탠딩 킥백을 할 때는 무게를 아래쪽에다 걸어놨죠. 그래서 허리를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골판을 수직으로 누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탠딩 킥백을 할 때도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시면 운동의 강도를 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벽에 등 붙이기는 사실 이제 좀 그런대로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운동은 아니고 브릿지 운동을 해보시라고 하면 하나조차도 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먼저 이 벽에 등 붙이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고 잠깐만 서 있어도 5분 이내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바로 옆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벽에 등 붙이기 하면서 뭐 TV 보시다가 힘들면 의자에 잠깐 앉으시고 또다시 등 붙이기 하고 의자에 앉으시고 그런 식으로 벽에 등 붙이기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브릿지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허리 근력 강화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척추를 뒤쪽에서 잡아주는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이죠. 렛 풀다운이라고 합니다. 렛은 이 광배근이죠. 광배근의 이제 그 라틴어 이름이 우리 의학 용어에서 라티시무스 도지이거든요. 그 앞에 LAT인데 그걸 따서 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렛을 당겨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렛 풀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렛 풀다운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질문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해피님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주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일을 하는 동안 계속 뻐근하고 아파요.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통증이 다 안 사라지는데 어떤 게 확실한 치료가 될까요? 홀리 해피님의 질문만으로 어떤 확실한 치료를 제가 뭐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이제 얼마나 앉아 있으면 바로 통증이 생기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아파온 기간도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정도를 받아도 이제 호전이 되지 않는다. 일단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 검사 정도는 아마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일단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는 보통 기본 검사로 의원급에 가서도 다들 이제 촬영들을 하시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통증이 있고 그 기간이 뭐 짧게는 2주, 이게 뭐 몇 달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MRI 같은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허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최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홀리해피님. 두 번째 질문은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공부할 때나 컴퓨터 할 때 자세에 좋은 책상이나 의자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뭐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약간 뭔가 되게 바른 대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상도 그렇고요. 의자도 그렇고 제가 방금 앞서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책상은 높이가 조절이 되는 의자면 너무 좋습니다. 높이가 조절이 되는 책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 조절되는 의자, 높이 조절되는 책상이 필요하고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등받이 있는 의자도 있고 없는 의자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자에 앉는 원칙은 이제 꼿꼿한 자세, 허리를 꼿꼿하게 핀 자세에서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앉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의자는 좀 이제 본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래 나 주로 꼿꼿하게 앉아 있지만 가끔 나가 기대는 게 필요해. 그렇다라고 하면 등받이가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주로 안 기대고 앉으려고 하지만 가끔 이렇게 기대 앉을 때가 있죠. 그러면 등받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는 뭐 그런 의자 높이가 조절이 되는 의자면 되겠고, 그리고 책상은 높이가 조절이 되는 책상이면 이제 컴퓨터 책상, 컴퓨터를 할 때나 안 그러면 공부를 할 때나 이 높이 조절을 해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그리고 팔꿈치 높이를 맞추시라는 거죠. 이 뭐 글쓰기를 하든 키보드 타이핑을 하든지 간에 그때 이 팔꿈치 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핑 러버님께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최근 웨이트 트레이닝 후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운동 중에는 괜찮은데 운동 후에 허리가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중립 자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분들께서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지만 상당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서 몸을 굉장히 이제 키워 놓으신 트레이너 분들 있죠. 트레이너 분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스포츠 선수들, 다 기본적으로 그 비슷한 또래의 이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무릎 연골, 그 다음에 척추 연골, 그리고 어깨 연골 이런 부분들이 다 평균적으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근력은 굉장히 강하고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해서 굉장히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몸을 굉장히 과도하게 사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요불급이라고 하죠. 과도하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소모가 된 거죠. 사람 몸도 일종의 소모품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저도 매일 저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중립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서 제가 저건 정말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량을 친다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무게를 올려 나갑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3대 500이라고 얘기하죠. 3대가 뭐냐면 3대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입니다. 이 3대 500을 친다. 그럼 이 세 개의 운동을 가지고 들 수 있는 최고 중량 하나를 들 때 최고로 들 수 있는 중량을 1RM이라고 합니다. 1RM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500kg를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무게를 올려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할 때 헬스장 가면 이 가죽 벨트 있습니다. 폭 두께 이 정도 되는 가죽 벨트 있거든요.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가죽 벨트가 있습니다. 폭이 이 정도 됩니다. 그 벨트를 착용을 하고 데드리프트를 하고 그리고 스쿼트를 하십니다. 그 벨트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게 뭘 뜻하냐면 그 벨트를 착용을 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허리가 앞으로 굽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허리가 굽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그 무게가 허리에 엄청난 손상을 주는 거죠.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도 노화가 일어날 건데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에서 무게를 들게 되면 허리에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가죽 벨트를 그러면 차면 허리가 안 굽어지나요? 아닙니다. 속에서 허리가 앞으로 약간 굽어진 상태에서 강하게 조여 놓은 이 가죽 벨트에 기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학적인 측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죽 벨트를 착용을 하고 들어야 되는 무게라면 그건 안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야 되고, 허리의 중립 자세, 그냥 꼿꼿한 자세죠. 허리가 꼿꼿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들 수 있는 무게를 들어야 되죠. 그 상태에서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세트를 해 나가다가 마지막 세트쯤에 가면 허리가 어느 정도 굽어지게 됩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허리가 굽어지게 되면 엉덩이가 약간 앞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엉덩이가 약간 앞으로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의 힘을 동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스쿼트도 그렇고 데드리프트도 그렇고 뒤쪽 운동이거든요. 허리, 힙, 대퇴 뒷근육 운동인데, 허리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탁 굽어지면 엉덩이가 앞으로 싹 밀리게 되고, 그러면 허벅지와 무릎의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동원을 해서 그걸 들어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뒤쪽 힘만으로 이 뒤쪽 근육이 지치게 되면서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다른 근육을 동원을 해서 그걸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립 자세가 무너진 게 되고, 그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운동 후에 통증이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뿐만 아니라 이 중립 자세,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이제 허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턱을 특히나 랩풀다운 하실 때, 랩풀다운 요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랩풀다운을 이렇게 할 때 힘을 쓰면 턱을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중립 자세는 요 정도가 중립 자세거든요. 그래서 랩풀다운을 할 때도 이 정도 턱을 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정면보다 약간 든다는 느낌으로 랩풀다운을 하고 턱걸이를 해주셔야지 척추의 중립 자세가, 그러니까 경추의 중립 자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제 이게 아주 다부지게 보이죠. 턱을 탁 당기면 다부지게 보이는 건 맞는데, 목이 안 좋아서 오시거든요. MRI 찍어보면 이 경추 상부 부분이 약간 앞으로 굽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립 자세를 이제 무너뜨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힘을 쓴 거죠. 그래서 중립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서핑러버님께서는 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쉬시는 겁니다. 아플 때는 쉬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 중에 괜찮고 운동 후에 아프다. 운동할 때 중립 자세가 잘 유지되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왕님께서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때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동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척추 측만이 약간 있는데 도수 치료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수 치료를 받아서 척추 측만의 커브가 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도수 치료 자체는 근육을 풀어주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뭉친 관절을 풀어주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측만증이 호전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우왕님 측만증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측만증이 있을수록 더 근력 운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척추 측만증이 좀 진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근력 운동을 잘 해주시면 그걸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고, 그 척추 측만이 진행하는 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구루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 통증만 10년째인데요. 제 증상은 천천히 걸으면 허리 가운데가 너무 뻐근하고, 오히려 빨리 걷거나 달리면 허리가 안 아파요. MRI는 정상이래요. 열심히 헬스도 하고 있고 달리기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빨리 걷거나, 이거 저도 정확하게 대답은 못 해드리겠는데, 제가 한번 지금 언뜻 이제 드는 생각은, 빨리 걷거나 달릴 때는 몸이 전반적으로 약간 근육이 전체적으로 긴장도가 올라가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허리 구부정하게 이렇게 해서 달리는 분들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병이 있어서 안 그러면 척추가 그렇게 굳어서 이러는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달린다든지 아니면 빨리 걷는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가슴하고 허리를 좀 쭉 펴는 상태가 되는데, 천천히 걸을 때는 허리가 좀 구부정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첫 번째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걷다가 허리가 뻐근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근력을 더 강화시키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헬스도 하고 있고 달리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헬스를 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이제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 아시죠? 45도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앞으로 이렇게 미는 거. 레그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무게를 고스란히 허리에다가 걸어놓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신다면 지금 이 스탠딩 킥백이 있죠. 이 스탠딩 킥백을 케이블 머신에다가 발목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케이블 레그 킥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킥백을 하실 때는 이 스탠딩 킥백을 케이블에 걸어서 하시면은 케이블 레그 킥백이 되고, 케이블 레그 킥백은 무게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죠. 제가 아까 모래주머니를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장에서 이 스탠딩 킥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케이블 레그 킥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허리와 힙을 강화시키면 그런 통증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구름님. 네, 질문 다 정리해 드렸고 운동들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운동을 설명드린 이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을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척추를 더 망가뜨리고,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망가뜨리고, 발목을 망가뜨리고, 어깨 망가뜨리고, 특히 어깨들도 많이 다치시거든요. 어깨는 이제 숄더 프레스, 그리고 벤치 프레스 하면서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되게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이제 몸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내 몸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근력은 더 키우자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인데, 이런 원리는 꼭 운동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의 발전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척추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들의 수술이 다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척추의 발전이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수술의 이제 발전 방향도 이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시야입니다. 시야.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잘 보여야지 수술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상 조직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손상을 시키느냐. 아예 손상을 안 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손상되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게 수술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 수술의 발전 방향은 최종적으로는 거의 모든 수술이 내시경으로 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병들의 치료를 척추 내시경으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척추 수술에서는 척추 내시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방 내시경 같은 경우에 허리에다 이렇게 구멍만 2개 뚫습니다. 두 개의 구멍을 뚫고 한쪽에는 내시경을 넣고 한쪽에는 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협착증인데 여기 중앙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눌려 있는 신경이고, 이걸 양방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서 신경을 이렇게 넓혀 놓은 거죠. 뒤쪽에 이 부분이 근육인데, 뒤쪽의 근육에 이 수술 전후 MRI거든요. MRI에서는 손상이 있으면 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뒤쪽에 색깔이 변화가 거의 없죠. 이렇게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신경외과 영역에 있어서는 이 미세현미경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비싸죠. 엄청 비싸죠. 이 미세현미경이 발명되는 것이 이 신경외과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이벤트였었습니다. 근데 물론 미세현미경 너무 좋죠. 저도 이제 절개 수술을 할 때는 미세현미경을 가끔 사용을 하고요. 주로 저는 내시경 수술을 하지만 미세현미경은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근데 이 미세현미경이랑 비교했을 때 내시경의 시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미세현미경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미세현미경과 내시경의 이 화면은, 시야는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광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척추 내시경에도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정말로 가는 이런 실핏줄조차들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 그래서 기존 척추 수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기존 척추 수술은 이제 절개가 좀 크죠. 근데 양방향 내시경은 절개 없는 건 아니고 구멍을 뚫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 손상이 기존 수술은 좀 있는데 척추 내시경, 양방 내시경 같은 게 거의 없고 절개가 적으니까 당연히 출혈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환자 회복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고 있죠. 요건 이제 제가 협착증 수술한 걸 이제 잠깐 편집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방금 제거한 게 이제 황색 인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신경입니다. 신경의 왼쪽 끝을 확인했고 이건 신경의 우측 끝을 확인하는 거죠. 한쪽을 들어가서 양쪽을 다 넓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거죠. 요약 전에 질문 또 들어온 거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임신 중인, 버블버블님께서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점점 배가 커지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고 뻐근해요. 임신 중에도 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완화 운동이 있을까요? 임신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운동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레그 킥백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출산을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양수하고 그리고 태아의 무게까지 다 합쳐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이 산모들한테 이 체중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소한으로 느는 무게가 한 12kg 정도는 만삭 기준으로 했을 때 12kg 정도는 불게 됩니다. 이 태아의 무게가 있고 그다음에 양수의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살이 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5kg, 20kg씩 이 체중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배 앞에다가 10kg 넘는 판을 하나 달아놓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실까요? 네. 이 배 앞에다가 10kg 바벨 판을 하나 달고 이제 생활을 해보라고 하면 정말 힘들겠죠. 허리에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어느 정도 통증이 생기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괴롭죠. 그래서 사실 임신 전에 허리하고 엉덩이 쪽 근력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레그 킥백 할 때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그 정도가 이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트레칭 종류들 그런 종류들이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쁜 아기 건강하게 잘 출산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버블버블님. 그 선장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훌라후프는 허리에 좋은 운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훌라후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훌라후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리 있죠.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하중을 위아래로 걸어놓고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훌라후프는 유연성에도 좋고요. 전반적인 뭐 칼로리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훌라후프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리 관절에 허리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현재 뭐 예전에 한마디 뭐 수술을 받았고 지금 회복돼서 괜찮고 이런 분들도 훌라후프 하시는 건 무리 없습니다. 네, 훌라후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구름님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유압술과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카테고리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분류의 문제인데 수술의 종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환자를 이제 뭐 나사를 박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넓히기만 하면 되느냐, 디스크만 빼면 되느냐 이런 수술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수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의 방법이 되고요. 유압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수술을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압술은 나사로 이제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척추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유합. 나사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는 받침목을 고이죠. 그게 이제 유합술인데 이 유합술을 절개 수술로 할 거냐 안 그러면 내시경 수술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한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유압술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이 분류가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랑나비님께서 50대 남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만성 허리 통증이 있고 최근에는 다리 저림까지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결과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척추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요? 호랑나비님, 이거는 이 질문만으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90% 이상은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상태는 아니시거든요. 수술의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환자가 수술할 만큼 심한 증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MRI상에서 수술할 만큼 심한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심한 디스크가 있는데도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병 자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약하고 MRI상에서 디스크의 정도도 경하고 이런 분들을 합쳐서 90%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은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3%에서 한 5%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어떤 때 수술을 하나요에 대한 대답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되겠습니다. 호랑나비님. 그리고 선장님께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kg 되는 것과 1.2kg짜리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2kg, 1.1. 근데 운동할 때 무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무게는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1.2kg? 2kg, 1.2kg? 선장님 앞에 질문이, 훌라후프 얘기하셨군요, 선장님.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지만, 선장님, 무게를 정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 체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근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체격이라고 하더라도 또 근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적당히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차츰차츰 무게를 올려나가는 거를 어떤 운동이든지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서희님께서 30대 후반 여성이고 최근 몇 달 동안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 쥐어짜는 느낌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신 후에도 후부터 허리가 불편해졌는데 이제는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상에서 척추관 협착증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척추 수술을 권유하셨는데 척추 수술을 받으면 확실히 나아질까요? 이 질문도 사실 이 질문만으로 제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답변은 드리기 힘든 질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 보통 이제 한 마디 내지 두 마디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가 대부분 다 좋으시고요. 근데 한두 마디가 아니라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있고 그다음에 뼈의 형태도 되게 많이 변형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수술을 권유 받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선생님께서도 결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유를 해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홍서희님. 그리고 흰동이와 푸들님께서 수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척추 수술이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은 이제 쉬실 수 있으면 한 달 정도는 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쉬시는 게 직장에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무직이라고 할 때도 직장 출근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가능하면 오래 앉지 마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근데 수술하고 퇴원은 보통 3, 4일째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시고 나서 걷기 하신다든지 외출하신다든지 이런 거에 제약을 두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워서 지내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걷는 정도 일상생활을 하시고 집안일 조금 하시고 이런 식의 일상생활은 빠르게 복귀를 하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회복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돌아와서
척추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허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브릿지 운동 말씀드렸고, 무게를 올릴 때는 이렇게 바벨을 얹고 운동하시면 좋으시고, 레그 킥백은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강도를 올리실 수 있고, 아니면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강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킥백도 마찬가지로 밴드라든지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강도를 올릴 수 있고, 아까 헬스장 말씀드렸는데 헬스장에서 스탠딩 킥백을 하신다고 하면 케이블 머신에다가 케이블을 발목에 연결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강도를 쉽게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랩풀다운은 등 운동이죠. 등 운동 집에서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보존하는 치료, 보존하는 수술법은 양방 내시경 척추 수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의 이제 홍영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타이틀이 앉아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잠깐 몇 초의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실 때라든지 그런 데도 이제 스탠딩 킥백 잠깐 해주시고, 바른 자세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 진짜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습관처럼 하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